자, 6월 모의고사 고전 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홍리가 우리가 요런 요런 유형의 그 갈래를 갖다가 가사라고 얘기하지, 그치? 가사 문학. 요 가사 문학은 갈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가사 문학이란 우리가 얘가 4운보의 연속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 가사에는 우리가 가사를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구분을 하는데, 정격과 변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기준은 시조의 형식을 따르는가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조의 형식이란 뭐야? 시조의 형식. 여기서 얘기하는 시조, 정격과 변격을 나누는, 가르는 기준. 그걸 얘기할 때 시조의 형식은 첫 번째, 종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가사에서는 요 가사에서는 뭐랄까? 그 가장 마지막 줄, 가장 마지막 줄에 종장 첫 어절이 3음절로 고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 종장 첫 어절의 길이가 둘째 어절의 길이보다 짧아야 한다는 요 기준을 지키고 있냐 아니냐가 정격과 변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따르고 있다면 얘를 잘 따르고 있다면 올바른 올바른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가사다라 해서 정격 가사라고 얘기하고, 변형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가사다라고 해서 변격 가사다. 요거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홍리가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이러한 줄 어찌할리. 어저, 이거는 우리 현대어에서 이거랑 비슷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탄사야, 감탄사. 자, 감탄사를 사용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 감탄사를 사용했어? 영탄적 표현. 영탄적 표현을 사용을 했고, 이러할 줄 어찌 알리, 뭐뭐 할리. 즉, 얘는 의문형 어미지, 그치? 의문형 어미를 썼으니까 설의적 표현이야. 설의적 표현.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어? 내 일이 이렇게 될 줄 내가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즉, 영탄적 표현, 설의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상황이야. 내가 도대체 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그다음 밑에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때 출장하고 입상하기 바라지 못하였어도 남통북고는 내 손안의 일로 알았더니. 자, 반초라고 하는 애가 있어. 반초. 옛날 중국 사람이야. 이 반초가 어떤 애였냐면은 원래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역사 요런 거에 나오는 거 알지만, 문신, 그러니까 문과 쪽에 신하들이 있고, 그다음 무신, 군인들, 군대 쪽, 그쪽 정무를 보는 무신이 따로 있었는데, 이 반초란 애가 문신에서 무신으로 넘어간 케이스야. 붓을 던지고 입신양명하려 했다고 그랬으니까 문신에서 무신으로 넘어가려고 한 그런 애인데, 반초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고사인용이 되지.
고대 중국의, 옛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상황이고, 이 고사를 인용을 해서 내가 과거에 어땠냐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땠냐면은, 스스로 벼슬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하던. 나는 뭐랬냐면은 뭐 출장, 입상 이런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통 북권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무슨 통제사 뭐 요런 것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힘이면은 난 뭐 그런 사람인데 나 그래도 뭐 이런 뭐 핏줄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한 이가 속되지 못했으니 세상 일을 어이알리. 뭐 하리 또 의문형 어미니까 뭐야? 서리적 표현이다. 서리법이다. 서리적 표현 또는 설의법. 얘기한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하니가 속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그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을 난 도저히 몰랐어. 이때는 내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라고 뭐 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영리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도 보이지? 영리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고 있어. 한 치를 나아갔다 한 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고. 자, 한 치를 나아가서 한 발 나아갔다가 뒤로 10발 물러났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룬 것은 없고 퇴보한 것만 있지, 그치? 방명하고 불행하니 헐뜯는 말 일어난다. 방명하고 불행해.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굉장히 박하고 자기가 굉장히 불행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자기 운명이 기구한 거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 신령의 질투 그리고 귀신의 시기 이런 탓으로 돌려버려. 얘네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나는 운명을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다. 내 너무 운명이 기구해. 라며 자기 운명을 한탄까지 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뭐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난 되게 잘 될 거야 하면서, 분 놓고, 얘도 여기에 나온 반초처럼 무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생각보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세상 물정 몰랐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되지 못한 거는 귀신 탓인가 아니면 신령 탓인가 이러면서 다른 그 외부에서 또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계속 보면은,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자, 우연히 죄를 얻었대.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됐어. 우연한 일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때문에 어디 뭐 했다? 귀양 또는 유배를 가게 된 상황이야. 잠시만, 이 우연히라는 단어의 포인트를 더 생각해보자. 내가 우연히 죄를 얻었어. 죄를 지었으면 지은 거지. 우연히 얻은 건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저 억울할 뿐이다.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밑에서 고기 그물 펼치다가 기러기 걸린 모양, 스스로를 고기 그물에 기러기가, 그러니까 고기 잡으려 했다가 쓸데없이 기러기가 걸린 모양에다 비유를 하는 거야.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그만큼 어떻다? 자기가 억울하게 죄를 얻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 중이다.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인 듯, 꿀먹은 벙어리인 듯 하면서 또 비유하고 있어. 비유하면서 그만큼 자기가 이야기할 데가 전혀 없어.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어. 도대체 내가 변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어떻다? 답답하고 억울하다. 자, 계속 봅시다.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목게 글 올리려 노목게 글 올리려 붓을 들고 앉았으니 눈물이 붓 아래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찌 쓰리. 또 뭐뭐 하리 나왔지? 서리법이네. 서리법, 서리적 표현이네, 맞지? 뭔가 또 강조하고 싶어. 무엇을? 자기 감정이 북받치고 있다는 것을. 글씨를 도저히 못 쓰겠어 하면서 자기 감정이 북받치고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강으로 아른 말씀,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로다. 자기 어머니께 이야기하기를 막 그냥 마음 편히 먹으세요 라고 하는 말, 그것밖에 없다고 할 뿐, 얘기하면서 효심을 표출합니다. 중간에 중략하고 섬 안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자기가 섬으로 유배를 왔다는 걸 알려주네. 섬 안에 이게 그 섬만의 전통인지 아니면 농가 자체의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 그러니까 이경이면은 밤 12시에서 밤 11시 사이, 12시가 아니고 9시에서 11시 사이야. 이때에, 그러니까 아침밥 되게 일찍 먹고 저녁밥 되게 늦게 먹는 거야.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추어 잘도 하네. 불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다. 돌도 많아. 그 다음에 뉘도 많아. 이 뉘라는 건 뭐야? 뉘라는 건 쌀은 쌀인데 알 있지. 벼 아래 붙어 있는 껍질이 똑바로 벗겨지지 않은 거. 그럼 먹기가 되게 힘들겠지. 그치? 돌도 씹히고, 뉘도 씹히고. 자, 중간에 영상이 끊겨버려가지고, 녹화가 끊겨버려가지고 좀 다시 이어서 할게. 자, 아무튼, 돌과 뉘, 밥에 돌이 많고 뉘가 많아. 뉘가 아까 뭐라고? 그거라고. 벼에 껍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섞어서 먹어. 그만큼 궁핍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삶이 궁핍하고 열악해. 이거를 갖다가 뭘로 얘기를 해? 이 밥을 씹는 소리, 가을 낙엽 소리로. 가을의 낙엽 소리에 갖다 빗댔지, 그치? 자, 그럼 이 가을 낙엽 소리가 뭘 의미하냐? 궁핍하고 열악한 생활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간주를 해야 하는 거야. 다시
궁핍하고 열악한 생활을 가을 낙엽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청각적으로 형상화시켜 주었다. 자, 계속 봐.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으시고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인다. 자, 그만큼 계속 궁핍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고파, 그치? 배고프니까 뭐 이거 있는 게 뭐 대수냐, 그치? 그냥 배고프니까 처먹으면 다 뭐야? 다 맛있어. 그래서 뭐라 표현해? 단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 해산물은 무언 먹을 방법 알지 못해. 해산물이 있는데 먹을 방법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 눈과 귀만 유복해. 즉 굶주림이 찾아오게 돼.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빗댔냐? 빈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 배를 채우려다. 그림의 떡에 빗대 주었다. 자,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만큼 내가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뭐 독자의 동정, 뭐 공감 이런 걸 불러일으키려 하지. 대장부 씨름하면 궁상이 인다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대상 염려로다. 대장부가 남자가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찡찡대고 있으면은 계속 걱정거리가 생겨나는데 다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설상가상 하나 더 걱정이 들어. 어떤 거? 자기 부모님 돌이켜 풀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이러하여 어이하리 혹 살아 돌아가면 물방울과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보리리다. 중간에 자기의 효심을 한껏 발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보면은 무죄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만은 옛날에도 억울한 귀양, 억울한 유배 정도는 다 있었어. 근데 이러한 태평성대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은 되게 좋은 시절, 즉 태평성대야. 이 태평성대에 더욱 아니 통곡하랴.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 아니 통곡하랴. 뭐뭐랴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적어줄게. 하랴 또한 설의법이야. 맞지? 자, 태평성대인데 화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귀양, 유배를 가 있어. 화자의 처지가 완전히 무엇을 이뤄? 대조를 이루지, 그치? 여기 있는 대조라든지 설의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이라든지 비참함, 비통함 이런 감정들을 훨씬 더 부각시켜줍니다. 자,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죄를 지어 죄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로다. 무슨 소리야? 하늘이 내린 재앙, 억울하게 얻은 재앙이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재앙이 따로따로 각각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죄를 얻어서 만들어진 상황이야.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억울하게 얻어서 만들어진 상황이야. 계속 뭐해? 억울하다, 찡찡대면서 억울함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자, 8만 집에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뉘 모르리.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하리 전부 다 서리법이네. 서리법 얘기하면서 8만 집 세상 모든 사람이 나 억울한 줄 누가 모르겠느냐. 억울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의논하면, 잘 의논을 해보면은 내가 설마 안 풀려나겠어? 하는 기대나 믿음도 그 밑에 나타나 있어. 자, 그리고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요순우탕 묵무때라. 요순우탕 문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중국의 굉장히 훌륭한 통치자들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성상을 어디다가 해와 달에다가 비유했고, 성상은 누구야? 임금이지, 그치? 임금.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시대를 요순우탕 문무의 때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네가 지금 지금 싸바싸바 하는 거지. 왕한테 당신은 해와 달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요순우탕 문무의 시대와 같아요. 즉,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비유와 고사인용의 표현법을 써서 자신을 풀어줄 힘이 있는, 임금이라면 충분히 그런 힘이 있겠지, 그치? 자신을 풀어줄 힘이 있는 임금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임금이 자기를 풀어준다고 하면은 옥과 돌을 가리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 석방을 해주시면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을 감축하고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 번화하게 지내리라. 나 풀어주면은 당신 앞에 가가지고 뭐 절을 뭐 5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8배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절 졸라 하면서 너무나도 그 성은에 망극해 하고, 또 난 효자니까 어머니랑 가가지고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나중에 미래의 상황까지 가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유배에 대한 억울함이야, 그렇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애들을 유배가사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유배가사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야? 첫 번째, 자기가 유배 온 것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두 번째, 요런 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금 현재의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칭송하고 충성심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조금 섞여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공부하고 있는 사미인곡이라든지 송미인곡이라든지 송미인곡이라든지 요런 애들이랑 충분히 엮여서 나오기 너무 좋다는 거. 둘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나오기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뭐 나온다면은 만약 쌤이라면 요런 거 낼 것 같아. 보기를 하나 주고 홍리가 3인곡 또는 송미인곡 이런 애들은 유배가사에 속하는 애들이라서 요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는 차이점이 있다. 뭐 표현 방식의 차이, 요런 걸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얘네랑 충분히 엮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남은 것도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 요거 공부 잘 해봅시다.